자, 거의 끝으로 조국 징역형은 사법의 과도한 판단이다. 심하게 말하면 사법적 폭거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 댓글에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이분은 조국 자녀들의 입시 문제, 이는 다른 기득권 자녀들 역시 그랬으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랬으면 정치는 안 했어야지 맞지요. 앞으로 정치해도 표 못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입시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데. 내가 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득권자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입시할 때 이렇게 저렇게 다른 데 가서 도움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학교에 내서 그걸로 하느냐. 내가 입학 사정관들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입학 사정관들한테 내가 그때 다 물어봤어요. 그거 보지 않는다. 그거 보지 않는다. 어차피 성적으로 뽑는다. 그거는 어느 대학이나 다 비슷하다. 다만 잘 사는 집 아이를 많이 뽑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뭔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도 어떻게 알고 막 그러니까 부모를 보고 뽑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때 입학사정관이 내가 워크숍에 왔던 사정관들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두 번째 분은 안녕하세요 소장님. 평상시에 성취회칙 모형 책도 구입해서 읽고 소장님 강의도 열심히 청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번 강의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분노할 내용이 좀 강조가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 청년층이 민주당을 등 돌리게 된 계기가 조국의 입시 비리 건입니다. 이 건이 결정적으로 청년층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민주당에 등 돌리고 윤석열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그랬다고 그게 상식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약간은 좀 모순이 되는 말 같습니다. 저건 JTBC에서 이미 방송도 되었던 건이고 본인도 인정한 건입니다. 조민은 학점이 되지 않는데 특혜로 장학금을 받고 조국의 아들은 조국과 정경심 대리 시험 봐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하게 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한 세상에 대하여 지금 이런 세상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문재인과 조국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과 조국을 비롯하여 문정부에 부역한 자들도 모두 내각제로 가기 위해 이 모든 일에 동조한 세력들 전원 색출하여 국민들이 심판대에 올려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내각제까지 나갔네요. 내각제는 어차피 안 됩니다. 용을 써도 안 됩니다. 몇 가지 사전 정리가 돼야 되죠. 내가 얘기한 것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 다른 세상을 알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서 배우는 것, 그것은 매우 교육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세상을 이해해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학습이 없어요. 난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갔는데 그 나라의 정책은 교육 정책은 고등학교 1학년은 트랜지션 이어라고 해서 1년 동안을 그냥 학교 공부를 하지 않고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팀 프로젝트를 하게 해요. 박물관에 가서 뭘 팀으로 연구를 하게 한다든지 팀을 짜야 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죠.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배들이 뭘 했는데 우린 이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 우리 아들이 하는 걸 내가 다 봤어요. 외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 나라에는 그게 없어. 라면이 없어. 그래서 한국의 신라면을 사다가 그 사람들한테 팔기로 그런 사업을 한 거야.
그 팀이 그런 사업을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래서 서로 그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서 원가 얼마에 수입해가지고 그 얼마의 매출을 일으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팔고 아이들한테도 팔고 학부형들도 막 팔고 그래서 이제 이익을 내서 그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학교에다 갖다 내. 그래서 세금도 내고 정식 세금도 얼마 갖다 내고 이런 일을 자기들 스스로 다 기장을 다 하고 해가지고 하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것을 그 문제는 대학을 진학할 때 쓰느냐 쓰지 않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것을 진학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대개 그걸 안 본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러면 돈 없는 집안에 있는 애들도 그런 이 대학에 가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실험을 같이 해. 그래가지고 논문도 같이 하고 그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게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해. 대학생들하고 같이 실험을 해보고 아 이게 뭐다 하는 걸 배우잖아. 논문도 써보고 그걸 R&E라고 그래. Research and Education.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그거를 한단 말이야.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명박 정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돈 있는 애들만 그것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수시에 참고해서 아이들을 뽑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중요하게 시장은 좋았어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는 중요하게 그것이 비중이 간다는 걸 수시로 막 학교가 뽑으니까 돈 있는 집 애들만 뽑잖아. 서로 경쟁적으로.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그 이명박은 그거 그냥 별거 아니다 하고 넘어간 거야. 근데 그 박근혜 때도 그냥 넘어가고 그게 너무 심하게 잘못됐어요. 다들 하니까 심하게 잘못됐지. 그래서 뭐냐 그때 당시 이명박 때 이주호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했던 바로 그 놈이 그 이명박 때도 그거를 했었던 놈이야. 그런데 문재인이 그거라도 불만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리고 불공정하고 그러니까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늦춰라 이런 거야. 아유 떨어버리겠네. 내가 시비 붙는 건 뭐냐? 내가 시비 붙는 그게 아니라 그 문재인은 그렇게 이 좀 칠푼이 같은 사람이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해요. 문재인은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그거를 그 뜯어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해. 교육이 문제가 뭐라는 거를. 교육의 문제가 뭐냐? 공정하지 않다는 거야. 돈 없는 아이와 돈 있는 아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교육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빼버리면 돼. 입학 사정할 때 아예 빼버리면 돼. 근데 어떤 학교는 그거를 넣고 어떤 학교는 안 돼. 입학 사정관이 그 사실은 상당한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빼기도 하고 넣을 수도 있거든. 다 어느 대학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가난한 아이들은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사할 때 다 수사를 해야 되냐? 전체 수사해서 공정하게 처리했어요. 조민만 처리했어. 이거 잘못됐잖아. 그래가지고 처벌한 거야. 그럼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걸 처벌 안 해? 응? 이렇게 나쁜 놈들이라니까 검사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시비 붙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처벌할 수 없지. 처벌을 하지 말아야지.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럼 다 처벌하든가. 둘 중 안에 하나 해야지. 다 처벌하든가 아니면 하나도 처벌을 하지 않든가. 공정성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 전략을 세워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수시를 낮추고 정시를 높이자 이런 개수작을 했으니 내가 그때 문재인 보고 저 진짜 또라이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힘들어지네요. 그렇죠. 잣대의 문제죠.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잣대를 대고 어떤 사람은 저 잣대를 대고 그렇게 하냐 말이야. 맞아요. 이호성님 맞아요. 사회적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문제예요. 이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 왜 저러겠어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으면 그것을 미리 사전에 잘 정리해서 네가 하는 건 여기까지다 하고 서울지검장 때, 검찰총장 때 그걸 했어야 돼. 거짓말을 했지만 그걸 받아주기로 했다면 다시 삑사리를 내지 못하도록 다 적어서 계약서를 써야 돼.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암호화폐 체계로 이것을 이 스마트 컨트랙이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이 스마트 컨트랙에서 뭐가 삑사리가 났다. 그러면 컨트랙이 파괴되기 때문에 내쫓으면 되는 거거든. 그 스마트 컨트랙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떠들어? 1시간 반 떠들었네.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군대의 임무형 전술.